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는 양봉으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음봉이지만 아랫꼬리를 아주 길게 다는 모양을 만들어서 수요일 이후부터는 코스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수급은 오늘도 어제처럼 금융투자가 주축이 된 기관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인과 개인은 순매도를 보였죠. 환율이 조금 내려 외인들에게 부담이 좀 줄었을 텐데요. 그래도 크게 순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아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나마 오늘도 선물과 콜옵션은 외인들이 순매수를 보이며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들만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약진으로 코스닥의 상승이 코스피를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ADR과 ADL 지표 살펴보시고 개별 종목 리뷰하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시지 않으신 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코카가 에너지가 더 팍팍 날 겁니다. 계속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제가 관리하는 노트죠. 여기 이제 각 지수들 매매 일지처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색 테두리 선이 있죠. 3일 연속 상승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0점 만점에 8점, 그 다음에 코스닥은 10점 만점에 6점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깁니다. 코스피는 중형주 위주의 상승을 어제 이어서 오늘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대형주가 좀 약진을 많이 했죠. 그렇게 해서 상승 종목 수 645종목, 하락 종목 223종목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876대 421의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였습니다. 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를 가지고 ADR 지표를 구하게 되고요. 그 ADR 지표는 이제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같다는 조건에서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가 하나라도 더 많으면 이제 101, 102, 103 퍼센테이지로 구해지게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 수가 거의 하락 종목 수 대비 3배 가까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ADR은 270.85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정도, 그러니까 195.79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ADR을 가지고 이제 지표를 그리고 또 ADR과 비슷한 ADL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레이쇼가 아니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의 차이를 계속 누적해서 집계를 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ADL은 조금 더 보기가 편해서 ADL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ADL 코스피는 지금 빨간색은 코스피 지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ADL 지표입니다. 지금 ADL이 최근 며칠 동안 좀 떨어지는 듯 했다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금 거의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피에 포진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라면 오늘도 기분 좋게 수익률을 좀 누렸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삼성전자를 위시한 대형주,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조금 주춤했죠. 그죠? 얘네들이 심하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받쳐놓고 나머지 종목, 쉽게 말해서 시가총액 아주 상단은 아니지만 그 외의 나머지, 그죠? 그런 중대형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좀 많이 끌어올리면서 지수가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강하게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무적인 것은 지난 전 고점을 오늘 돌파했다는 것, 그래서 계속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수보다는 이 ADL 지표를 보면서 장세를 더 많이 읽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든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수가 더 많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ADL 지표를 가지고 더 많이 봅니다. 지수 같은 건 좀 왜곡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이끌어 가버리면 대형주만 올리고 그럼 지수는 올라가겠죠. 나머지 중대형주 이하 뭐 소형주 중형주 다 패대기 치고 내려버리면 실질적으로 내가 체감하는 것은 지수만큼 못 따라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지수는 좀 왜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지수를 저는 크게 신경 안 쓰고요. 이 ADL을 더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상당히 많이 심하게 낙폭을 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인 점은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까지 더 떨어졌으면 추세가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걸로 이렇게 추세가 형성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반등하고 올라가서 최소한 전 고점을 좀 돌파해주고 올라가야 추세를 최소한 내려오는 추세를 돌리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조금 강하게 더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현재 그 추세선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다. 하지만 ADR 지표를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것은 그래서 코스피의 ADR 지표입니다. ADR 지표를 보시면은 오히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0을 살짝 타치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은 지금 제법 많이 하락해서 그 위치가 85에 근접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ADR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보통 85 밑으로 과매도 권역으로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을 약 한 120 또는 125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고점 그러니까 과매수 그죠? 과매수 구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타치하면 내려오려는 힘을 보일 거고 과매도 구간을 타치하면 올라가려는 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안에서 그죠? 85에서 125 사이에서 어떤 정도의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게 된다. 근데 아까 보셨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라 사실은 그 반등의 힘이 이렇게 바닥을 한번 타치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의 코스닥의 중소형 단, 그러니까 코스닥의 대형주 단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 단이 한번 이제 반등의 모습을 보일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디까지는 확률적 이야기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그런 쪽으로 조금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가면서 각 개별 종목을 대응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개별 종목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HMM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 자, HMM 살펴보시면은 오늘 HMM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또 레벨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야, 정말 레벨업이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다섯 번째 레벨업을 오늘 결국 들어갔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 HMM을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46,600원 돌파 시, 그러니까 46,600원이 뭐냐면은 원래 레벨단이 46,600원이었어요. 지난번 레벨단의 꼭대기 부분, 가장 천정 부분이 이게 이제 지난번 레벨단이었죠. 천정 부분이 46,600원이기 때문에 46,6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느낌이 든다.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도 많이 붙고 또 돌파했다가 밀리더라도 46,600원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확인되어지는 상황이라면 46,600원을 돌파하는 그 언저리 부분에서 보유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되죠. 신규는 이런 박스권이 있으면 그 박스권의 중간 부분 정도 이하부터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여기 박스권 중간 이하부터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 레벨단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이 레벨단 안에서 중간 이하가 아닌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잘못하면 고점에 물릴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물론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2층 중간, 아무리 높아도 3층 바닥 부근 이하에서부터 매수 진입하는 것이 좋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돌파를 하고 레벨업에 들어갔습니다. 레벨업이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절대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보유하신 분들은 무조건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진입될 때까지, 쉽게 말해서 이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41,000원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홀드입니다. 내일 만약에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더 또 상승을 보인다면 전체적인 이 레벨단의 모습이 더 위로 커지는, 그죠? 범위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3분할이 점점 커지게 되고 3층 바닥 부근이 무너질 때, 3층 바닥 부근이 종가 기준으로 무너질 때, 그때는 이제 저는 레벨업을 이제 레벨 스테이로 바뀐다. 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만 매매가 가능하고요. 또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는 이번 레벨업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 적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한 25% 정도까지 아주 만약에 현금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돈을 좀 더 많이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그러면 50% 정도까지는 그런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변할 때 익절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 레벨단 안에서 조정받을 때 들어간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물량을 점점 키워나가는, 그죠? 물량도 커지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은 계속 늘어나고 중간중간에 현금화시키는 또 현금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기분도 내가 정말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익을 실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가에서 현금으로 바꿔야만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장부가로 있는 건 말 그대로 수치적인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수치도 물론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건 정말 기분 좋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내일 HMM이 마이너스 10% 떨어지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장부가에서 마이너스 10%만큼 손해를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일정 부분의 현금 이익 실현을 레벨업에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 같은 레벨 단안에서도 상단을 맞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을 때는 비중을 그때그때 조금씩 줄이거나 늘리는 그런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금을 조금씩이라도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갑자기 큰 악재가 생겨서 갑자기 폭락할 때는 속수무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은 것 같은데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못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늘 조심하는 거. 그죠?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더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잃지 않게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잘 매니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HMM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오늘 레벨업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LG화학. 오늘 장세가 상당히 좋았죠. 장세가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LG화학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죠? 레벨단부터 우선 확인하면 현재 이런 큰 레벨단이 만들어져 있죠. 이런 레벨단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제법 오랜 기간 한 4개월 정도 레벨단 안에서 갇혀 아래 위로 그냥 특별한 추세를 만들지 않고 옆으로 흘러가고 있다. 추세 추종하는 매매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이런 식으로 추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쉽게 말해서 횡보 구간일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이든 상승이든 하면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레벨단 안에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물량 비중을 조절하는 개념으로 거기에서 어떤 큰 수익을 많이 낸다라기보다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고 상단에서 맞고 떨어질 때 그때는 이미 이쯤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수익이 나거든요. 크진 않지만 담은 5%에서 10%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일부,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 25% 내지 50% 정도 물량을 줄였다가 또 하방 떨어져서 좋은 신호, 매수 신호가 다시 발생하면 그때 물량을 다시 또 모아 나가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권역이긴 해요. 그걸 통해서 조금의 이익은 볼 수 있겠지만 이때는 본격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추세 추종 매매자들한테는 이런 구간이 제일 힘듭니다. 이런 구간이 제일 힘들 때는 여기에 물량을 자꾸만 더 늘리고 비중을 확대시키고 리스크를 더 키울 필요는 절대 없거든요. 그럼에도 갑자기 이 추세가 죽어 있다가 추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가 갑자기 추세가 발생되고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 급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또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내가 일정한 부분 정말 한 유닛 정도 많으면 2유닛 정도까지만 여기에 담고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면서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이 4월 중순부터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그런 기운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차트상으로도 일봉 차트상으로도 사실은 이렇게 상승하는 에너지는 분명히 내고 있어요. 그죠? 이런 에너지를 내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밴드 단이 25%짜리 큰 밴드 단이에요. 그죠? 큰 밴드 단이기 때문에 이 등락폭이 그렇게 또 작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제가 이제 보통 30%가 넘으면 반을 잘라서 상위, 하위 나눠서 15%의 범위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25% 정도라서 조금 크게 가져가 본다는 개념으로 지금 제가 자르지는 않고 그냥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올라간 것이 아까 에너지 차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런 상승으로 나올 때에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그죠?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제가 5월 3일 날 방송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4월 29일 날도 방송을 한번 해드렸고 4월 27일 날에도 방송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때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조정 시에 신규 비중 확대 다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상방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조정받을 때는 그 어떨 때 어느 때보다도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때 상승을 했죠. 에너지를 상승을 시켰고 그때부터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스토캐스틱이 반응을 제대로 먹기 시작했죠. 일간 스토캐스틱이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주간 스토캐스틱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데 주간 스토캐스틱은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에너지가 이런 좋은 상승, 하락, 이 파동에 의한 에너지가 여기에 잘 정리가 되고 녹아들어서 그 다음 상승할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때부터의 상승의 힘이죠. 그죠? 이때 한 번 정도 신규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것도 좋고 만약에 너무 늦게 이 종목의 상승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그죠? 조정 구간도 주로 저는 데드 크로스가 난 이후에 3일째 그리고 이왕이면 그게 50 이하일 때는 무조건 접근하시라. 3일째 5일째 되는 날에 접근하시면 좋다.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럴 때 물량을 비중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7일 날, 4월 29일 날, 5월 3일 날, 5월 오늘 네 번에 걸쳐서 계속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간 스토캐스틱이 살아있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월간도 돌려내기 시작하죠. 점점 온기가 밑에 있는 월간 또는 연간에 해당하는 그런 에너지 값까지도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데드가 난 4일째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 되면 데드가 난 5일째일 거고 만약에 내일 하락을 한다면 그 5일째일 거고 그 다음에 5일째이면서도 이렇게 지표 5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지지선 50 중앙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주간 스토캐스틱이 크게 훼손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법 이격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마이너스 15%짜리 장대 음봉이 출현했다. 그러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음봉, 양봉의 일반적인 수준은 2.5%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오를 때 2.5%, 내릴 때 2.5% 정도의 양봉, 음봉은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봉은 아니다. 하지만 그 양봉이든 음봉이든 3% 이상의
장대, 양봉, 음봉이 출현할 때는 그때는 뭔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유의 깊게 그 이유가 뭘까? 수급도 체크하시고 여러 가지 기술적 보조지표도 체크하시고 또 테마나 흐름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야 되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닌 정도 수준에서의 음봉이라면 무시하시고 무조건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 한번 관심 있게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폭이 크단 말이에요. 폭이 커서 지금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밑으로 많이 떨어져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5% 이내입니다. 마이너스 15% 이내. 그리고 그때는 비중이 많아봐야 한 유닛 정도 또는 정말 많아봐야 두 유닛 정도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으로 손해를 보고 여기에서 여기 지지선이잖아요. 우리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지지선 가까운 데 와서 지지를 못 받고 무너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레벨 다운이 시작되면 그때는 잘라내야 됩니다. 네.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은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손절이 정말 중요해요. 가치 투자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시면 안 돼요. 왜 손절해? 어차피 나는 3년 5년 바라볼 건데. 그죠? 그때는 손절이란 단어 자체가 필요 없는 전략이지만 저처럼 코카처럼 트레이딩을 하는 그것도 특히 추세 추종 트레이딩을 하는 피라미딩 전략으로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손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레벨단 안에서만 나는 이 LG화학을 바라보는 거지 레벨단이 무너지면 그때는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야 고마운 일이지만 밑으로 가는 거는 고마운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위험을 더 크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만 더 크게 만드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잘라버려야 된다. 제가 따로 방송을 안 하더라도 딱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자른 거 말 좀 해주지 왜 아니 제가 지금 리딩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드리는 거고 또 보여드리는 거지 제가 지금 LG화학을 여러분들께 사세요 마세요 하라는 게 아닌 거죠. 말이 꼬이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및 비중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가상으로라도 한번 난 이제 이 포인트에서 매수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서 매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나리오를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 없이 덜컥 많은 현금을 투자해서 돈을 처음에 잃지 말고 정말 몇 년 동안 몇 년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여러 번 학습하시고 연습해 보시고 계속 여러분 것으로 더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 반복 연습이 되어야만 안 깨진다니까요. 아니면 계속 깨지면서 배워야 돼요. 너무너무 많은 강의료, 수강료를 내시면서 배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강의료, 수강료로 버렸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야. 나도 이런 식의 자료를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또 잔소리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 머티리얼스. 단순하게 제가 기술적으로 이렇고 여기 파세요 여기 사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에서 코카는 이런 때 사고 이런 때 팔고 하는 것을 배우시려고 제가 자꾸만 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매일매일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지만 또 코카의 키노트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안내를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교재 영상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이걸로 테스트 하시고 또 그걸로 또 정립하시고 레벨단 상당히 길죠. 그죠? 이것도 거의 한 4개월 정도 어떤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1층, 2층, 3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지금 위치는 2층 중간 구간에 있잖아요. 그죠? 2층 중간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신호가 좋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해요. 그렇지만 위치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싸다. 1층이 제일 싸잖아요. 여기 싸다고 들어가면은 좋겠네. 올랐네. 결과론적인 거예요. 여기 싸다고 들어갔다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죠? 그건 결과론적. 지나간 차트를 보고서야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여기 샀다 여기 팔면 되고 여기 샀다 여기 팔면 되죠. 누가 그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이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알 수 없어요. 가봐야 돼요. 잠깐만 그걸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SK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위치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다.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지금 34만 7천 원인데 이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실적을 대비로 해서 적정 주가가 35만 9,650원으로 계산되어 나와져 있잖아요. 35만 9천 원이면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의 상단 밴드는 39만 8천 원까지 열려 있다. 그럼 39만 8천 원까지를 예상만 하고 기대를 하고 가는 거지 그렇게 반드시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스토캐스틱 차트 볼게요. 자, 얘가 지금 4월 달에는 에너지를 뿜뿜 잘 뿜어냈습니다. 상당히 기분 좋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4월 달 차트 보면은 괜찮았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 2층, 3층까지 갔다고요. 스트레이트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작은 파동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쭉 상승하는 추세를 분명히 그렸죠. 상승하는 추세를 분명히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도 당연히 상승하는 에너지 값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좋은 상승의 값을 나왔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이렇게 떨어지는 조정 파동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사면 좋았죠. 그죠? 사면 좋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을 확인해 보니까 4월 20일, 4월 22일 이틀 동안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 그때 계속 제가 사라고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떨어진 구간이었네요. 그죠? 이 떨어지는 구간을 이용해서 이때 물량을 모으시라. 물량을 모았어요. 가상이에요. 저는 리딩이 아니니까 저 따라 물량을 물론 뭐 사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본인의 자유니까. 하지만 여기 샀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샀다고 쳐요. 여기 샀어요. 그리고 떨어져 버렸어. 야, 시코카가 여기 사라 그래서 샀더니 완전 마이너스 7% 손해봤네. 마이너스 6% 손해봤네. 주간 스토캐스틱이 여기서 대대가 났죠. 그죠? 그동안 좋은 모습, 심지어는 쌍봉을 만들면서 스토캐스틱 일간 에너지상 쌍봉을 만들면서 주가도 쌍봉의 위치로 끌어올렸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일간 스토캐스틱이 힘을 잃고 조정 구간이 좀 강하게 들어갔죠. 그게 밑에 있는 주간 스토캐스틱에 그대로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끝났나요? 끝났어요? 보시면 일간 차트 보시면 일봉 차트 보시면 올라갔어요. 떨어졌죠. 끝났어요? 기껏해봐야 3층이라는 권역에서 2층 정도에서 살짝 조정받은 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서 사신 분들은 떨어졌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이만큼도 또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레벨단 하단인 30만 7,4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이 폭에서 왔다 갔다 하기로 돼 있거든요. 현재는 레벨단이에요. 그게 이 폭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그걸 예상하셔야 돼요. 이 폭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폭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면 뭐 손절, 로스컷이죠. 일로 올라가면 뭐 레벨업이잖아요. 그때는 이 극대화 전략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몰라.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컨센서스에 의해서는 이쪽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이쪽에 더 기대를 하고 들어온 것뿐이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3층에서 2층 됐다고 손절합니까? 3층에서 2층 됐고 한 유닛 정도 샀겠죠. 그죠? 한 유닛 정도 샀으면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어디까지? 30만 7,400원까지 던져놓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의 힘을 좀 빌어야 돼요. 내가 산 게 잘못됐으니 나는 지금부터 시간에 내 운을 맡겨야 되는 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운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죠? 주간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다행히 이제 일간이 하락 사이클을 끝내고 상승 사이클로 가고 있죠. 이때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을 잘 받고 올라가지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얘 어떻게 하고 있죠? 비리비리 하고 있잖아요. 물론 더 이상 떨어지는 거는 멈추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죠? 떨어지는 것을 멈추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게 다 올라왔잖아요. 70이잖아요. 80, 90까지 한 3, 4일 도 올라왔다가 다시 그 다음 뭐예요?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충분히 빨간색 빨간색 그 지표가 이 초록색 지표를 완전히 올라가서 이격을 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격을 많이 내지 않으면 떨어질 때 다시 또 떨어져야 돼요. 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힘들어지는 구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주간 스토캐스틱의 움직임을 정말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전략은 뭐냐? 제가 볼 때는 한 파동 정도는 더 기다려 봐야 된다. 한 파동 정도를 더 기다려 봐야 되고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다시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중요한 저항대가 얼마냐면 제가 하나 걸어 드릴게요. 357,300원짜리입니다. 357,300원짜리가 중요한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몇 번 뚫으려고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저항선이 잘 뚫리지가 않아요. 뚫은 거야 잠깐 뚫을 수 있지만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뚫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뚫고 안 밀리는 게 뚫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양봉이 다음 주에 출현해서 이걸 뚫고 안착을 하면 상방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죠? 왜? 계속 거기에 막혀 있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를 기회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비중이 5유닛이다. 너무 많이 샀어. 너무 흥분해갖고 이 과정에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5유닛까지 모았네. 6유닛을 꽉 채웠네. 4유닛을 모았네. 심지어는 뭐 3유닛? 3유닛은 뭐 버틸만 하지만 어쨌든 3유닛을 모았네. 그러면 요럴 때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2유닛 정도로 확 줄여야 돼요. 담은 단돈 1,000원이 남아도 남고 파는 건 괜찮잖아요. 그죠? 이 선이 강력한 저항선이니까 저항선 맞고 떨어지는 기운이 나오면 그때쯤 되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죠?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죠? 다시 떨어지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주간 스토캐스틱은 제대로 된 좋은 시절도 한번 못 만나보고 다시 같이 떨어져야 돼요. 그죠? 물론 일간 스토캐스틱이 강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에너지가 여기에 크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 에너지가 생각보다 약한 에너지예요.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그 수치가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있지만 에너지적으로는 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얘가 좀 버텨내는 것도 보일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을 한번 노려야 된다. 그 다음을 노려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때가 왔다. 다음 종목은요. 금호건설. 자, 스토캐스틱 보면요. 얘는 지금 보시면은 2월달부터 그죠? 좋은 모습을 쭉 보였죠. 금호건설 쭉 추세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동안 하락하던 월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지금 다시 돌아 올렸고 연간은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금호건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특히 2월달부터 올해 들어서는 2월달부터 작년 10월달에 뭐 급등하고 난리 부르스를 한번 쳤는데 그 이후로 조금 조정세를 기울다가 2월달부터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상승 파동을 그려내고 있다. 그죠? 주간 스토캐스틱을 보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일간 스토캐스틱 왔다 갔다 할 텐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일간 스토캐스틱이 어떠한 높이적인 한계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긴 좀 저점으로 과매도 구간이 있었는데 과매수 구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설프게 올랐다가 떨어져요. 그리고 걔 한 번도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고 3월 말경까지 한 번도 타치를 못하고 그렇다고 또 과매도권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에너지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간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는 그렇게 못 올라가는 약간 행보의 그런 파동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빵 과매수 구간에 한번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하나 탁 던지면 파동이 일듯이 파동이 없던 구간에 파동이 하나 일 수 있는 과매수라는 에너지가 하나 발생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게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게 좀 더 진폭이 커지는데 그리고 나서도 별로. 그죠? 또 어느 정도 갇히는 모습이 걸렸는데 그러던 게 다시 이번에는 과매도 구간, 과매수 구간에 이어서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에너지 값이 제대로 밑으로 내려왔고요. 거기에 하나 탕 에너지를 맞고 지금 강하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에너지상으로. 그 에너지 값이 전달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죠? 이 에너지 값도 전달이 잘 됐고 하락의 에너지 값도 전달이 잘 됐고
상승의 에너지 값도 전달이 잘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지금 에너지가 좀 움직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또 수급이 좀 좋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매기가 붙는다는 증거거든요. 그동안은 조금 버려져 있었는데 주가는 조금씩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세력들이 매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할 수 있고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뭐 조금씩 올라는 갔지만 이 올라감이 에너지적인 걸로 봐서는 별로 올라갈 만한 이유는 없었다. 주간 스토캐스틱이 그냥 쭉 올라는 가줬는데 이게 왜 올라갔을까 할 정도의 의심이 들 만큼 올라가줬다. 지금 상승 구간 한번 나와서 최소한 전고점, 그죠? 지난번에 한번 감매수 구간 들어갔을 때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때 파동부터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를 사실 오늘 뚫었어요. 보세요. 오늘 지금 상당히 수급도 좋죠. 수급도 특히 외인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거래대금도 조금 눈에 띌 만한 그동안 전혀 뭐 이렇게 확실한 거래대금이 보여준 적이 없는데 오늘은 조금 뭐 엄청난 이런 거래대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서 이 최근에 어떤 제일 높은 위치는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금호석유 10만 350원 중요 지지선 저항선이었습니다. 그 저항선을 계속 못 뚫다가 오늘 뚫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 에너지 파동은 중요한 파동이다. 이게 이왕 올라가는 건 쭉쭉 올라가서 80, 90에서 좀 오랜 동안 스테이하고 있으면요. 예, 다시 올라갑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 지금 거의 8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4월 말에. 다시 80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거 레벨업도 충분히 가능한 어떤 에너지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워낙 지금 레벨단이 커서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예측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한번 쭉 끌고 가보시자. 대신에 지금 어떻게 들어간다기보다는 다음 파동의 하락시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을 확인하면서 접근해보는 걸로 전략을 짜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이죠? 37분. 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볼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 29일 날, 그 다음에 4월 27일 날, 그러니까 4월 말경에 이때쯤에 제가 4월 27일, 4월 29일 이때쯤에 이 에너지 값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잘 전달됐으니 만약에 이게 하락하는 조정파가 나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조금 물량을 더 확대합시다 라고 제가 확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심지어는 신규로 접근해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왜 신규죠? 신규는 이제 레벨단의 위치 때문에 그랬겠죠. 그죠? 보시면 레벨단이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고 중앙선, 그죠? 중앙선이 여기 있고 3층, 2층, 1층의 중앙된 이때쯤 부분에서는 신규도 가능한 자리다. 신규는 이때 밑으로 신규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죠? 이 롯데케미칼을 처음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그 전에 이미 확보하신 뭐 한두 유닛 정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냥 계속 지켜보시고 홀드하면 되는 구간이고 경우에 따라서 물량을 더 비중 확대하시는 구간으로 삼으시라. 언제? 4월 말. 그죠? 제가 방송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얘가 이제 조정파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워낙 주간이 이격을 많이 높여놨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시에 사면 좋았는데 사실 조정을 좀 세게는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3파, 그러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고 3일째 정도. 근데 워낙 긴 장대 음봉이 발생했을 터라 이때가요. 이게 장대 음봉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5.76% 종가상 마이너스 5.7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받고 꼬리 달고 지지받는 부분부터 좋은 기운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토캐스틱 상에 골든이 났잖아요. 그죠? 골든이 나는 상황에서 주간 스토캐스틱도 다시 상방으로 턴어라운 하는 자리.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아니고 어제와 그제,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이 종목을 사면 참 좋은 구간일 수도 있다. 왜? 에너지가 돌아오는 게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도 되는 자리였다. 그 외에도 뭐 MACD나 그 다음에 RSI, CCI도 다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DMI도 그죠? 골든이 났죠. DMI 골든은 목요일날 났네요. 그죠? 목요일날 골든이 났죠. 데드가 났다가 다시 금방 3일 안에 회복하는 모습. 3일까지는 용납을 합니다. 보통 저는 3일째까지 회복을 못하면은 이거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추세가 무너지는 사인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인데 지금은 따라잡을 수 있는 권역은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었는데, 오늘까지 따라잡을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내일부터, 월요일부터는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만약에 또 올라가면 얘가 이제 50 위로도 확실히 서고, 그리고 나서 조정판 나오면, 그리고 50 이하로 내려오고, 데드가 난 3일째 이후부터라면 또 한 번 매수할 수 있는 찬스,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찬스가 온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도 좀 잘 지켜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지지선 무너지면 어떻게 한다? 손절. 아픈 이야기지만요, 손절. 이게 아픈 것 같지만 이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거예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딱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려놓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걸 매매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매매하시면 안 돼요. 코카 넣으면 팔고 나갔냐? 나는 어쩌라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다음 종목 만도 한번 볼게요. 네, 만도가 지금 자동차 주들하고 다 함께 조금 계속 행보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레벨단이 상당히 큽니다. 레벨단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레벨단을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 걸로 가고 있었어요. 그죠? 네, 상단, 그 다음에 하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상단은 진작에 2월 달에 벌써 갔습니다. 그죠? 2월 달에 벌써 떠났고, 그때 로스카시 나왔어야 되겠죠? 만약에 상단에서만 공략을 하셨던 분이라면 이때 로스카시 나와야 됐고, 그 이후에 새로운 레벨단으로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레벨단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죠? 여기 상에서 3층, 2층, 1층으로 구간을 나눠서 요 현재 2층 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신규 진입하시고 52,400원을 지지선 부근으로 잡고 가시는 전략. 그죠? 그것도 가능하죠. 왜냐면 여기서 했던 건 일단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큰 레벨단에서의 레벨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 레벨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커서 반은 잘랐지만, 반은 잘랐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 때문에 잘랐지만 사실은 이 레벨단 전체가 중요합니다. 이 레벨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만큼 끌어올라갔던 힘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힘이 이만큼 내려와서 이걸 이탈해야만 완전히 힘이 소진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전 이 밑에까지는 얼마든지 그 힘이 조금이라도 불씨가 살아있다, 다시 여기서 불을 붙여서 또 한 번의 상승의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레벨단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레벨의 폭이 크든 작든, 너무 커서 반으로 자른 것 뿐이에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샀는데 밑에까지 떨어져서 못 팔고, 만약에 여기까지 무너지면 이 손실폭이 너무 커지거든요. 얼마죠? 꽤 클걸요? 꽤 컸으니까 제가 잘라놨겠죠? 41%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물량을 사서 계속 떨어지는 거 손 못 대고 있다가 막 이것까지도 깨지고 내려가면, 여기 최상단이 40%니까 여기는 뭐 못해도 한 35%, 그죠? 뭐 30% 정도의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30%라고 하는 손실률은요, 한 유닛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물량을 6유닛 안 채우고 한 유닛만 여기에 들어가서 그게 물려서 쭉 떨어질 때 제가 물타기 하라 그러던가요? 절대 아니죠. 물타기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손해가 시작되고 나면, 내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나면, 손실이 시작되고 나면 그때는 물타기 금지. 무조건 이익이 담은
1%라도 생긴 상황에서 물량을 더 늘리는 겁니다. 비중 확대. 이 내용이 정말 어려워요.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추세 추종 전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 편의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예요.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을 더 확대시킨다. 운이 나쁘게 꼭대기에서 3천이 샀어요. 쭉 들어서 마이너스 30%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반등의 강한 신호들이 나오고 분명히 올라가려고 하는 바닥을 찍었으니 올라가려고 하는 어떠한 상황이 생겼다. 그리고 주가가 쭉쭉쭉 3% 5%막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때는 물을 타도 돼요. 그때는 물을 타도 돼요. 그때는 물 탄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새로운 상승의 시작을 확인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 동안에 계속 물을 타신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망해요. 그렇게 하면 손실폭만 엄청나게 커지고 만도라는 종목을 두 번 다시 거론하기 싫을 만큼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만도의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현재 이렇게 지난번 저점까지 내려왔던 에너지 값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당연히 얘 때문이겠죠. 최근에 지금 한 3일, 4일 정도 만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도뿐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 뭐 현대, 모비스, SL, 한국단자, 제가 지금 관심 종목에 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현대 기아차 부품주들 전부 다 상승의 에너지를 현재 좀 보이고 있어요. 바닥에서 한번 최소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하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힘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스토캐스틱이 너무 빨리 올라갔어요. 그죠? 너무 강력한 힘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은 못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상승은 돌려놨지만 못 따라가는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스테이를 하면 얘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계속 스테이를 못하고 빨리 떨어지면 차라리 빨리 떨어져라. 빨리 떨어져라. 빨리 떨어져서 한 번 더 맞고 올라갈 때 그때 주간 스토캐스틱을 보면서 가져가 보자. 그리고 나서의 에너지 값은 하락하더라도 주간 스토캐스틱이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지금 저기 아까 89,000원대 85,000원대에 물리신 분들은 차라리 이번 하락 파동에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을 확인하시고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린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파동 나올 때 한 유닛 정도는 따라가셔도 된다. 왜? 너무 손실폭이 크니까. 그죠? 30%를 한 유닛으로 갖고 있다. 마이너스 30% 한 유닛 갖고 있다. 내가 이 구간에서 한 유닛을 더 추가하면 두 유닛이 되긴 하지만 평균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훨씬 회복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회복이 본전치기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건 그 다음 문제야. 본전치기. 우리가 주식을 본전치기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자, 다음 종목. 네 종목을 더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요. 일단 제주항공 한번 보고요. 제주항공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어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46,000원, 아니 46,000원이 아니고요. 얼마죠? 23,750원, 23,750원을 돌파할 때 23,750원을 돌파할 때 이미 있으신 분, 신규자들 말고요. 보유를 이미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물량을 확보하셔도 된다. 그래서 오늘 23,750원을 돌파했고요. 레벨업을 이제 시도하는 거죠. 23,750원이 레벨단 상단입니다. 그죠? 이렇게 레벨단이 현재 만들어져 있죠. 물론 레벨단이 레벨 다운 이후에 만들어진 레벨단이잖아요. 그죠? 레벨 다운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죠. 하늘색 라인 3라인이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는 조금 올라가기 힘들다.
왜냐면 그만큼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직은 엄밀히 말해서 일목균형표상의 매물대 선행스팬 원을 지금 못 벗겨냈거든요. 근데 내일 만약에 하루 정도 더 양봉이 나온다면 이제 벗겨내겠죠, 그죠? 그때부터는 이제 레벨업을 시도하는 거고, 그 위치가 조금 지난번 여기 꼬리 달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레벨업을 한번 시도했었는데요. 그 정도 이상으로만 뚫고 올라가면 이제 레벨업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항공주는 지금 다 좋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으면 레벨업을 시도하는 자리에서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레벨업을 시도하기 마지막 이 23,750원 레벨단 상단을 걸치고 돌파할 때 따라가는, 또는 내일이라도 혹시 오늘 양봉과 겹치는 정도의 수준의 양봉이 출현하면, 왜냐하면 양봉은 양봉끼리 잘 겹치거든요. 봉이 그 다음날 탁 벌어져서 가는 걸 우리가 갭 상승, 갭 하락이라고 하잖아요. 갭이 생기는 일은 정말 극히 드뭅니다. 반드시 윗꼬리 아랫꼬리까지 다 생각해 보면요, 반드시 서로 이렇게 서로 겹치는 구간이 나와요. 그런 겹치는 구간에서 물량을 더 모으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만약에 갭 상승이 난다든지 할 때는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 만약에 또 상승을 한다면 얘가 뭐가 되죠? 골든이 나잖아요. 골든 나는 첫날, 이튿날까지는 따라가도 된다. 물론 아까 레벨단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오르지 않은 아주 단봉의 양봉이나 단봉의 음봉일 경우에는 물량을 한 번 더 모을 수는 있다. 많이 매집을 못하신 분에 한해서. 그죠? 그리고 신규자가 아니고 이미 물량을 확보해 두신 분에 한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게시판에 진에어를 한번 좀 봐달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똑같습니다. 진에어도. 진에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할 거 없이 같은 어떤 섹터에서의 테마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떤 테마죠? 앞으로 좋아질 거야. 2020년은 최악의 한 해였고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최악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기조였잖아요. 그게 억눌렸던 것이 여행이 본물 터질 거야. 코로나가 조금 더 해결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이 바로 항공 여행주다 하는 의미에서 접근이기 때문에, 이게 진에어냐 대한항공이냐 제주항공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 적자를 보고 엄청나게 안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올해도 적자예요. 진에어, 제주항공, 대한항공 할 것 없이 어차피 올해까지도 적자입니다.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그 적자폭이 상당히 줄겠죠.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섹터죠? 보시면 어떻죠? 항공사 지금 지난주에는 3단계 올랐고요. 이번 주에는 지금 현재까지, 물론 이제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통계가 다 끝났는데 5단계가 올랐죠. 그죠? 23등 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는 28등 했고요. 항공사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31, 18등에 15, 18, 31. 그러니까 4월달 중순에 한 2주 정도 훅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회복되는 중이라고 보죠. 업종 차트 보면은요. 이게 코스피고요. 빨간색이 코스피, 파란색이 코스닥. 그 다음에 항공사 지수는 여기에 있는 주황색입니다. 훨씬 더 시장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추세도 지금 상방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한동안 지금 조금 정체된 부분이 있었죠?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약간은 상방으로 틀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정고점들 여러 번 고점으로 형성됐던 부분까지 지금 올라와서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항공사 섹터에는 제가 7종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진에어를 여쭤보신 분이라 제가 말씀드리면 진에어가 이 7종목 중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저점 대비 많이 올라 있는 종목입니다. 52주 신저가 대비 171%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2등이 대한항공, 3등이 제주항공이에요. 제가 제주항공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주가적으로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진에어예요. 그 섹터 중에 대장주입니다. 진에어가. 그 다음이 대한항공, 그 다음이 제주항공이에요.
나머지 티웨이, 아시아나, 예림당, 에어부산은 조금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왜? 너무 힘이 없어요. 아직 100%를 못 뚫었잖아요. 제주항공도 11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96%좀 밀렸죠. 진해안은 200%까지 갔다가 170% 밀리다 보니까 상승 대비, 그러니까 고점 대비 좀 많이 떨어지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제일 좋은 섹터입니다. 섹터 내 가장 좋은 우량주입니다. 진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주항공이나 대한항공이랑 똑같이 보시고 가져가시면 된다. 스톡캐스틱 에너지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진해요. 지금 떨어지죠. 아직 50m로는 안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조금 더 떨어지면 오히려 더 사도 돼요. 오히려 더 물량도 확대하셔도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주간 스톡캐스틱 계속 잘 지켜봐야 되겠죠. 똑같아요. 예, 제주항공이랑. 55분 됐네요. 예, 제가 원래는 서울반도체, 3일 CNS, 삼성바이오닉스 세 종목을 더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50분은 최소한 넘기지 말자. 학교 수업도 보통 50분이면 끝나는데 싶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한 주 되시고요. 또 한 주 동안 주말 동안에 제가 또 아까 보여드렸던 섹터 또 다 정리해가지고요. 또 섹터 내 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